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무조건 상간소송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서 상간소송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거기에 더해 그 상대방, 즉 상간자까지 마주하게 되면 분노와 허탈감,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때 가장 흔히 드는 생각이 바로 저 사람을 그냥 두어야 하나 아니면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는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단순히 돈 몇 푼 받아내는 절차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굳이 소송까지 가야 될까? 그냥 경고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 소송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상간자를 완전히 끊어내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말로만 끊자고 해서 정말 끊어질까요? 처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며칠 뒤 몇 주 뒤에 다시 연락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거나 상간자가 뻔뻔하게 밀고 들어오는 경우라면 말로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한 거죠. 소송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끝내야 할 관계를 끝내게 만드는 강제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간자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존재라는 점이에요.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간자 역시 결혼 사실을 알고도 아니면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순간부터는 명백한 과정 파괴의 공범이죠. 근데도 많은 상간자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도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간자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시 접근하거나 다른 가정을 똑같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 스스로의 마음 회복을 위해서도 소송은 필요합니다. 내가 당한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단순히 상대를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피해자였고 내 고통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자존감이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의 경계가 다시 세워집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송은 복수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시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고 상간자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내는 단절의 선언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에 소송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소송이 유일한 답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 오늘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불륜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우. 불륜이 길게 이어진다는 건 단순히 배우자가 잠깐 잘못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보통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몇 번의 연락이나 짧은 만남이 있었을 때 정도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아픔은 크죠.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멈출 수 있다면 배우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년씩 이어지는 불륜이에요. 이건 더 이상 실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이중생활이에요. 배우자는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다른 세계에서는 상간자와 완전히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 개의 인생을 동시에 사는 거죠. 이런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울고 붙잡고 그만하라고 소리쳐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가 서로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연락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출퇴근길에, 식사 시간에,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또 비밀리에 만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정도면 불륜이 아니라 사실상 또 다른 결혼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장기간 불륜은 단순히 몸만 얽힌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깊이 중독된 상태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만이 이해해 준다고 착각하고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인 것처럼 미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알겠다 이제 끝내겠다 하고 돌아서지만 며칠 못 가서 또 연락해요. 왜냐하면 이미 뇌와 마음이 그 관계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쯤 되면 단순한 말이나 눈물, 경고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오래 버텼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는 잘못된 확신만 더 커지는 거예요. 불륜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은밀하게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간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상간소송만이 두 사람의 관계에 현실적인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법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상간자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자가 울부짖는 것보다 배우자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소송장에 나갔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가볍게 즐기던 관계가 아니라 이 법정에 서야 하는 무거운 사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아요. 아,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했구나. 더 가면 내 인생 무너질 수 있구나.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간 분류는 반드시 소송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절대 안 끝나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만난 관계라면 경고로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달, 몇 년씩 이어진 관계는 이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 뿌리를 뽑아내려면 법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불륜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상간소송을 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더 이상 가정을 농락당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 배우자가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그 순간부터 상간자의 연결은 비로소 끊어지게 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가정을 조롱하거나 도발할 때, 사실 불륜이라는 게 아무리 은밀하게 진행이 돼도 발각되면 결국 상간자와 피해자는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 상간자들이 이 상황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도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다든지, 배우자가 선물한 물건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둘만 알 수 있는 암시를 남기면서 나 아직 여기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자극합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태도로 나오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은 이미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가정을 향한 공격이에요. 배우자의 잘못은 배우자의 잘못이고, 그건 부부 사이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지만 상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건 그건 또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발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피해자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간자는 오히려 자신감을 얻습니다. 봐라,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못하네? 그리고는 더 대담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밀히 흔적만 남기던 게 나중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심지어 피해자 앞에서 배우자와 당당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가족과 아이들까지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간소송을 하셔야 돼요.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이 아니라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라는 강력한 법적인 경고예요. 말로 하는 경고는 무시할 수 있지만 법적인 경고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죠.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고 기록으로 남게 되고 힘들죠. 이건 상간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런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상간자가 조롱하거나 도발할 때 가장 무너지는 게 피해자의 자존감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구나.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하지만 소송을 걸면 상황이 바뀝니다. 아, 나는 할 수 있는 걸 했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다. 이 확신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상간자가 도발할 때는 절대 말로 대응하지 마세요. 말로 대응하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법적 대응, 그냥 상간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시비비 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상간자가 더 이상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고 피해자 본인도 스스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는 경우. 불륜이 한번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들켰으니까 배우자가 부끄러워서라도 관계를 정리하겠지. 이 정도 충격을 받았으니까 상간자도 알아서 물러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다들 비슷하게 반응해요. 들킨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두 손을 모아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진심처럼 보였던 그 약속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며칠, 몇 주 지나면 몰래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불륜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두근거림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하고 만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켜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계 중독 상태가 된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울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또 다시 만나냐? 정말 반성하기는커녕 가정을 지킬 마음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그냥 넘어가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우리가 다시 만나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불륜은 더 은밀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들켜도 안 끊어내는 사람들이라면 말로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간소송이에요. 소송은 단순히 금전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두 사람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강제로 깨닫게 해주는 소송이죠. 자, 들킨 뒤에도 연락을 이어간다는 건 이미 가정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끝까지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더 이상 쉽게 만날 수가 없고 더 이상 가볍게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몰래 만나는 차원이 아니라 법정 기록으로 남는 범죄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습관화된 불륜이고 중독된 불륜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눈물이나 부탁이 아니라 단호한 법적인 조치예요. 상간소송을 통해 확실한 경계를 세워두어야 하면 두 사람의 잘못된 연결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경우. 불륜이 발각되면 상간자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정말 몰랐어요. 물론 실제로 처음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예요.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결혼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관계를 정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왔구나.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바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간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명백한 가정 파괴의 공범이 돼요. 가정을 파괴하는 데에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잘못된 건 당연히 크지만 상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순간 그 역시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단순히 사랑에 빠진 문제가 아니라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계산된 행동이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알고도 불륜을 지속하는 상간자일수록 더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 있겠어? 어차피 그 사람은 배우자보다 나를 더 좋아해.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관계를 당당하게 이어갑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정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이기도 해요. 이럴 때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간자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봐라. 내가 알고도 계속 만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리고 점점 더 깊숙이 배우자의 삶에 파고들게 돼요. 가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데 죄책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간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묻게 돼야 돼요.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계속 만났다는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괴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그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상간소송은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너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을 묻는 건 상간자도 더 이상 뻔뻔하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상간자라면 그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져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심각하게 파탄난 경우. 불륜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의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은 항상 가정을 무너뜨리죠. 특히 그 여파가 크고 깊을 때 단순히 대화나 사과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뢰가 산산조각나요. 난 당신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았구나. 그 상처는 단순히 부부 사이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가요.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가정이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건 상처가 단순히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그때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죠. 우리 집은 왜 저렇게 싸웠을까? 아빠는, 엄마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요. 즉 불륜 하나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 전체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간자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저 집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무너뜨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리고는 더 뻔뻔하게 행동하겠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파괴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간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의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내 고통은 정당하다. 내 가정은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또 중요한 게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우자와 상간자는 이제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반성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심각하게 파탄난 경우라면 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이건 단순히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내 아이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통해서만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배우자가 경제적 자원을 불륜에 쏟아부은 경우. 불륜은 단순히 마음의 배신, 감정의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 피해예요. 배우자가 가정의 돈을 빼돌려서 상간자에게 쓰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가족 전체를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돈은 누구한테 쓰여야 될까요? 배우자와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함께 꾸려가는 가정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면 호텔비, 식사비, 여행 경비, 심지어 선물과 용돈까지 상간자에게 흘러가 버려요. 결국 가족이 함께 써야 될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치욕스럽고 억울해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아이들의 학원비로 써야 될 돈, 집을 위해 아껴둔 돈이 상간자를 위한 비용으로 쓰였다니까 너무너무나 치욕스럽죠. 자,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분노와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자가 경제적 자원을 불륜에 쏟아부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상하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재산 피해이기 때문이에요. 상간자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서 가정의 자원을 가로챈 겁니다. 자, 이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돼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런 소송이 단순히 돈을 돌려받자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돈은 어쩌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의 끊어냄이에요. 소송을 통해 네가 쓴 돈은 모두 불법적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경고를 주는 순간 상간자는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한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가정을 파탄내는 범죄적인 행동이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보상을 받는 걸 넘어서 가정의 경계와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가족에게 다시 말할 수 있게 돼요. 엄마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배우자가 가정의 돈을 불륜에 쏟아 부었다면 그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상간소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돌려받자는 게 아니라 상간자를 끊어내고 다시 가정을 세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7째,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태도가 뭘까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은 비록 다 아물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간자들은 증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피해자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고 사진도 있고 통화 내역도 있고 모든 증거가 다 모여 있어요. 누가 봐도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사랑하는 게 죄예요? 당신 배우자는 이미 저를 사랑해요. 이제 저와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하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겠죠. 그건 모멸감과 수치심,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존재였구나. 내 가정이 이렇게 함부로 짓밟혀도 되는 거였구나. 이 절망감은 피해자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뻔뻔함은 단순한 순간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 자리 잡은 오만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네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제는 너희 가정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가 울부짖고 소리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자, 이런 태도로 보일 때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말로 설득하려 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만해달라. 내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 아이들을 생각해라. 하지만 여러분, 뻔뻔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더 당당해지죠. 아, 봐라,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네? 말로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대담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뻔해요. 상한소송, 무조건. 소송은 뻔뻔함을 꺾는 유일한 칼입니다. 말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법적 책임 앞에선 달라지죠. 법원에서 피고석에 앉아 판사의 질문을 받고 판결문에 이름이 남고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는 순간 그제서야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깨달아요. 사랑의 죄냐라고 당당하던 그 입이 이제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주렁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발 합의해달라. 다시는 안 만나겠다.
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송의 힘이에요. 중요한 건 피해자의 존엄과 주도권입니다. 뻔뻔한 태도에 휘둘리면 피해자는 계속 무너집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너희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주도권은 반드시 다시 피해자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주는 순간 비로소 피해자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죠. 무너진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자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소송 거세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가정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말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만이 그들의 뻔뻔함을 꺾고 피해자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쭉 보셨을 거예요. 혹시 들으시면서 내 상황이 저기 해당되네 하고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불륜 상황에서 소송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우라면 반드시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상간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륜은 다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간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삶과 가정을 지키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그만이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내 가정을, 내 아이들을, 내 존엄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걸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소송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불륜이 발각되고도 소송을 하지 않는 분들 중 상당수는 더 큰 상처를 겪어요. 왜냐하면 상간자는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나한테 아무 일도 없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더 깊숙이 들어와서 은밀하게 만나요. 반대로 소송을 제기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소송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륜이 끊어졌습니다. 법의 입으로 끊어내니까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도권입니다.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피해자는 늘 끌려다니는 기분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무슨 거짓말을 할까? 오늘은 또 어디서 만나고 있을까? 이 불안과 의심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마음을 점점 지쳐가죠. 근데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주도권은 피해자의 손으로 돌아와요. 더 이상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상간 소송은 단순히 배우자와 상간자를 끊어내기 위한 절차만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가 당한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 대가를 묻는 과정을 통해 내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확신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이 메시지가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요. 그 기억은 아이들에게도 큰 울타리가 됩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지금의 싸움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소송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크게 바뀌지 않다는 분도 많습니다. 마음 상태요. 법정에서의 과정은 길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합의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도중에 멈추던 끝까지 가던 소송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소송을 통해 불륜이라는 독을 끊어내지 않는 한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불륜의 상처로 인해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능해요. 상간소송이 바로 그 길의 시작점입니다. 상간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와의 배우자의 잘못된 연결을 확실히 끊고 내 삶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경계를 세워야만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끝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 때문에 이제 끝이다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그 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